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강남 중하위권 학생 인서울 대학 보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냉소적일 수도 있고요.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강남에서 반포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모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래요. 대형학원 설명회를 가보면 뭐 상위권 학생, 스카이 대상으로, 의치대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인서울을 보낼 수 있는 설명회는 어디에 있냐? 우리 아이 하위권인데 인서울 하위권 대학, 뭐 경기도권 대학에 잘 보내는 방법은 과연 어디에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해주냐? 예, 등등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뭐 이제 그 대학을 서열화하거나 줄 세우는 거는 아니지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서울 하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을 한번 제가 제 생각에 이제 나열해 보겠습니다. 네. 어, 한성대가 있고요. 명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뭐 삼육대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종교대학이고 이제 이단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은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대 중에서요. 이제 그 동덕여대, 덕성여대가 그래도 조금 이제 낮은 점수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서울은 아니지만 인서울 대학으로 쳐주는 학교들 중에서는요, 가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권 대학이죠. 단국대가 있는데 단국대나 가천대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학들보다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기도권 대학 중에서 이제 점수가 조금 좋아야 갈 수 있는 학교가 인하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대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경기도권 대학 중에서 이제 경기대가 있죠. 경기대는 지금은 전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요. 서울에 있는 서울 캠퍼스는 야간이었고 경기도에 있는 캠퍼스는 주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래도 이제 조금 경기도권 대학 중에서 통학이 가능하고 그래도 조금 갈만하다 싶은 학교 이제 수원대가 있고요. 안양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저기 캠퍼스 있죠. 한양대 저기 무슨 캠퍼스라 그러죠? 저기 한양대 저기 아무튼 저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요. 한양대 안성 캠퍼스 있고요. 예. 그리고 안산인가 안성인가 저 한양대 캠퍼스 있고요. 중대 캠퍼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원학 캠퍼스이긴 하지만 이제 저기 뭐 성대나 이제 경희대나 외대 중에서 이제 수원이나 용인에 있는 문과가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도 이 학교들은 이제 제가 열거한 이제 학교들보다는 점수가 조금 높아서 그거는 이제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학교 이야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뭐 그 학교들의 점수가 낮다, 뭐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래도 조금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이제 인서울이나 경기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는 학교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통학이 가능한 정도의 위치 학교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남 중하위권 학생들 인서울 대학 보내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대학을 왜 못 가느냐? 우리 아이가 왜 인서울 대학에 합격을 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어요. 왜 대형 학원들에서 이런 설명회를 하지 않느냐? 이거는 꼭 학원의 잘못이라고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낮지만 그래도 인서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기예요. 내 스스로, 내 아이, 학생은 학생, 부모님은 부모님,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설명회를 하지 않는 겁니다. 5등급인 학생이 왔어요. 뭐 강남이라고 하지만 5등급인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5등급이면 이제 평균인 거죠. 그쵸? 평균보다 조금 낮거나. 뭐 강남 친구들이라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5등급을 받았다. 그거는 교과서도 완벽하게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과서도 완벽하게 풀지 못하는 친구가 인서울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실력, 나의 현실, 나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회피하려 그래요. 뭔가 다른 데 원인이 있겠지. 우리 아이가 스터디 카페 간다고 했는데 집에서도 보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지? 왜 5등급이 나오지? 6등급이 나오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교과서도 못 푼다는 거, 교과서도 이해 못 했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거를 확실히 알고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요. 그러면 눈에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5등급, 6등급을 벗어나지 않고 정말 잘 봐야 4등급 나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요, 실력이 부족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내가 교과서도 못 푼다는 걸 알고 정말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고 꼼꼼히 공부하고 내가 4시간 앉아 있을 때 막 플래너 그런 거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막 플래너 그런 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내가 4시간 공부했을 때 몇 문제나 풀었나? 내가 몇 문제나 이해했나? 내가 오답을 정확하게 했나? 반성하고 아, 내가 이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인정하고 내일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본부터 그런 게 선행돼야지 중하위권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서 인서울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희망을 주는 건 좋아요. 아이한테 너는 안 돼. 너는 대학에 못 가. 너는 멍청해. 너는 실패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똘똘아, 우리 똘똘이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다.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어. 재수하면 어때?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는 해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야기해주면서 현실 감각도 줘야 돼요. 하지만 똘똘아, 지금은 못 가. 왜? 지금 성적이 너무 낮아. 가려면 어디까지 올려야 되고, 엄마나 아빠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부족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려면 평소에 아이와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아이한테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돼요. 아이는 스스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그러면 부모님은 부정하면 안 돼요. 아이한테 냉정하게 말은 안 하더라도 부모님 스스로는 내 아이가 성적이 낮다. 공부를 못한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성과가 전혀 없다. 그건 공부를 안 하는 거다. 라고 확실히 알고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은 냉정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냉정한 부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절대 못 봤어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막 성적이 낮은데 이게 막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경기도 대학도 못 가는 애인데 막 한양대 공대 간다고 부모님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이제 아이들 보면 저한테 원장님 한양대 공대는 갈 수 있겠죠? 이제 뭐 비웃는 건 아닌데 갈 수 있죠. 공대 지금처럼 공부하면 못 가요. 근데 보이잖아요. 부모님도 아이도 현실을 부정하는 걸. 재수하고 삼수해도 바뀌지 않는 거 알잖아요. 부모님은 냉정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도 냉정한 판단을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냉정한 판단을 해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등급,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성적만 돼도 여러 가지 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 아이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그러면 그 정도 나오는 성적의 아이한테는 한 번 더 집에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한 번 더 재수를 해봐라라는 것도 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 중하위권 학생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요. 일단 교과서는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평균 이상의 점수, 최소한 4등급 이상, 3등급 끄트머리까지는 올라와야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우리 아이가 인서울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훨씬 더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제목은 강남 중하위권 학생 인서울 대학 보내기라고 해놓고 어떻게 대학 보냈는지, 무슨 대학을 보냈는지는 전혀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거는 하나 확실해요. 제가 얘기한 그 최소한 4등급, 4등급 뭐 문을 여는 정도에서 3등급 끄트머리까지 올라오면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 눈에 갈 수 있는 학교가 보일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적어도 교과서는 완벽하게 이해한 수준이 되고 정시든 수시든 뭘로든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너무 조금 강하게 얘기했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